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문화인국지를 하나 골랐고요. 최근에 딱딱한 이야기들은 좀 했으니까 오늘은 좀 부드러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약간 전환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피해갈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출마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까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다른 면을 부각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한덕수 어쭈구리.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어쭈구리.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잘 전달됐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듣게 되는데, 한국말은 참 간단하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한이 많다 할 때 한인이 정들었다 할 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 어쭈구리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쭈구리가 어디서 왔을까? 저 말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싸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꼭 알고리즘이 알려줘서 보면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가 제가 추가로 정보를 찾게 됐고, 러시아에 있는 투바공화국의 수도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그들이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단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알타이 산맥에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있는 인종도 우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지금 안보실장 역할을 하는 쇼이구도 투바공화국 출신이죠. 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이란 거를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썼던 표현인데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반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달의 반대말은 보름달이잖아요. 근데 사실 반달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온달이 돼야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표현을 의도적으로도 계속 쓰거든요. 너무 그 표현이 좋아서. 우리 어릴 때는 온 쪽이었습니다. 온 쪽과 반 쪽이 있습니다. 반쪽이 있으면 온 쪽이 돼야 돼요. 또 제가 어릴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상도 사투리로는 온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거. 온전하게라는 표현이에요. 온거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완전한 거가 쪼개지기 전이니까. 근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반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온쪽이라는 표현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세상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달의 반대말은 온달이었을 거예요. 온달 장군의 온달이고, 온돌할 때가 온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름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름 어디서 왔느냐? 정월 대보름은 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과거 이렇게 보면 설날보다 더 중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 여기서는 특히 우리 조상들은 달, 음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음이 상당히 평등한 뭐라고 할까, 세력 판도를 갖고 있는, 전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균형 감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가 불자 여권 신장이라는 부분이 급속히 진행된데도, 얘는 미투가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불붙었고 정치, 사회, 법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음의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보름달이 됐을까? 보름은 정월 대보름에 깨먹는 어떤 견과류를 칭하던,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부름에서 온 말인 것 같다. 그 부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름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거꾸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파미르 고원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이제 우리의 문화적 뿌리가 여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근처에 있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데 내용을 지금 읽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글의 AI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파미러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페르시아의 오리진이 돼 있다. 페르시아 말에서 왔다. 바미어라고 해서 세계의 지붕이라는 뜻으로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접근 방식이 좀 오류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말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의 어떤 시작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추정만 했다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세계의 지붕 이런 말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말 그대로는 아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우연히 EBS의 다큐를 보다가 본 겁니다. 예, 파미르와 텐산 3,500km를 가다라는 것인데 텐산에 오지 키질베이트를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키질 하면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군사 쪽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터키의 무인 전투기 이름이 키질 레마입니다. 레마는 사과입니다. 키질은 빨간색입니다. 빨간 사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키질이라는 단어가 투바 공화국의 수도 이름이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같은 투르크계입니다. 키질이에요. 이것은 단지 붉은색이라는 의미, 색깔의 일종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성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살펴보면 키질자가 붙은 산들도 있습니다. 예. 자, 베이트는 도끼라는 뜻인데 여기 가는 길에 수사미르라는 지역을 지나게 돼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텐산 산맥의 약 2,000m, 해발 2,000m에 위치한 유목민의 여름 목초지, 광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수사미러, 파미러, 수사미러, 파미러, 미러가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미러라는 것은 광대한 지역이다. 뭐 그걸 지붕이라고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광대한 지역이다. 높은 곳에 있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게 미러예요. 수사미러가 뭐냐? 숫자를 찾아봤어요. 제가 구글 번역기에 수 위에 보이시죠? 제가 넣은 거 물이에요. 자, 여름 목초지인데 거기에 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수사미러예요. 그 말은 파미러는 파 더하기 미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파는 여러 어근에서 보이시다시피 아버지의 하고 같은 아버지가 발생돼 나온 그 단어예요. 영어로 가면 파파, father가 됐고 우리로 와서는 아버지가 됐어요. 아자가 앞에 붙었죠. 아는 여기서는 오 이런 일본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사케인데 오 사케, 돈인데 까네인데 오 까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러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미르는 뭐냐? 아프가니스탄에 아파간이라는 옛날 오래된 고대 종족이 있었다. 아프간. 그건 우리 한단국에도 나오는 명칭입니다. 아파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간은 칸입니다. 아파예요. 그럼 다이 파잖아요. 그래서 파미르예요. 파미르. 자, 그 해석이 좀 전에 보여드린 해석보다 낫다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건진 것은 또 수라는 표현이 물이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제 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물 숫자는 숫자로 써요. 숫자로. 그 발음. 예, 이것도 뿌리가 어딘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 미러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에 남자 주인공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미르가 붙은 이유는 그게 우리 오래된 말로 용을 뜻하는 고유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리가 이 미러예요. 미스가 돼서 현재 물이란 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라는 말도 우리말에 들어와 있다. 조금 딱딱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것은 말이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 붙은 말은 미르고 그게 훨씬 다양하게 써있어요. 그렇지만 수라는 말도 들어왔다. 그 말은 들어와서 한자로 정착됐다. 좀 딱딱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타지키스탄이거든요. 보니까 쿠다라라는 명칭을 제가 여기서 본 거예요. 구다라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백제를 칭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뭐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큰 나라다. 이것을 과거에는 받침이 잘 없었을 테니까 구다라가 됐다. 큰 나라, 구다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타지키스탄에 있는 큰 산봉우리 이름이 구다라냐? 예,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홈스테이 구다라, 이번에는 이제 K가 아니고 G로 썼는데 홈스테이 구다라. 저 구다라 민박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 옆에는 흰 표범, 눈 표범, 오두막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게 산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고도가 낮은 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 예. 구다라 볼까요? 파미르 공원의 산이에요. 맞죠?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여드렸죠. 아프간에서 아사달이 발견이 됐다. 발음 똑같다. 아사달. 우리 고조선의 옛 수도 이름. 저 달은 땅으로 대응되는 표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하늘에 있는 달이 된 거잖아요. 또 돌도 되고. 이미 수입된 말이다. 영어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전파돼서는 데일이라는 데가 됐다. 또는 탈이라는 표현으로 남았다. 네안데르탈인 할 때가 탈. 네안데르 네안더 계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에 쓰던 말은 해는 우리말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말은 알이에요, 알. 해와 달로 썼잖아요. 햇님, 달님인데, 원래는 햇님, 해와 살이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수살이. 일본 사람들이 쓰는 사라, 접시, 동그란 거. 예. 그리고 우리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낮을 때, 크고 제일 클 때 사리. 그 다음 조금 할 때 그 사리.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남겼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말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원래는 딴 데서 왔다. 아사는 당연히 태양과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뜨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자, 성스럽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떤 데서는 밝은 곳이라는 표현으로도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밝은 것은 붉은 것과 통하거든요. 우리 박다와 북다는 되게 불에서 온 말이에요, 사실은. 불의 색깔이 붉어요. 불이 켜지면 밝아져요. 빨간 것은 신이 밝혀주는 거예요. 태양신이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키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성스럽게 쓰였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서 그게 불자로 대체됐다. 불의 흔적도 여기저기 많다. 딱 아시아권이다. 중앙아시아권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게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리아는 무슨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볼가강, 밝은 강이죠. 네, 이런 거 많아요, 아주. 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일치되는 표현이 저기 있었다. 그러면 구다라라는 말이 이것을 누가 전문가들이 좀 더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큰 나라가 아니라 구다라에서 왔을 수가 있고 큰 나라는 큰 더하기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구다라라는 게 한 단어다. 예, 이것은 그 동네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다. 알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생각을 두 번째 옵션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다라를 백제라고 칭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은 좀 느끼실 겁니다. 구다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만약 제가 말한 대로 이 단어가 이 지역에서 왔다. 타지키스탄 파미르 공원에서 그러면 백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칭이 따라서 왔다면 우리의 문명의 이동 경로와 같이 이게 성스러운 명칭이었고 그들 나라를 스스로 쿠다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백제인들의 문화적 뿌리 어딘가에 쿠다라 산이 있었다. 고조선의 주주 세력들의 뿌리 중에 어디가 아사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법 괜찮은 가능성을 가지고. 예.
자, 볼게요. 여기는 이제 AI도, 구글 AI에도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일본말에서 한국의 백제 왕국을 지칭하는 말로서 쓰였다. 쿠다라. 예,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여기 쿠다라가 보면은 또, 뭐, 브라마, 저기 인도 쪽 계열의 말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옛날에 액수 크게 많이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아까 미러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러. 그게 우리말에 와서 가지치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 가지치기 가장 많이 돼 있는 나라는 뭐냐? 언어는 그 언어가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남발을 만든 사람이고 그걸 몸으로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쭈구리처럼 쓰는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곧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미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여기에 만약 파미르 고원에서 고대 문명이 발현을 했다 그러면은 불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최근에 발생한 종교거든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상태가 도달했을 때 종교가 발생하거든요. 사람과 옛날에 평등했던 사람이 한쪽 사람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불교가 500년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한 2000년 전에 그 다음 이제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같아요. 이슬람도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남말들은 그보다 훨씬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들이 기존의 영어 단어에 또는 주변의 다른 언어에 영향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그 소중한 단어들이 당연히 줬죠. 그래서 저는 미러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인물의 이름이 이제 보통 명사가 미륵이잖아요. 미륵하고 미륵은 정말 가깝거든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출마한다고 어쩌구리. 그것을 아마 글로서 표현했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구리라는 표현, 저는 봤을 때 이게 어쩌 더하기 구리 같단 말이에요. 어쩔 거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게 어쩌고 구리인데 구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리다, 좋지 않다는 뜻이죠. 좀 냄새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냄새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구리다, 후지다 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멍청구리. 멍청한 사람들, 멍청이들의 복수형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예, 멍청이하고 멍청구리는 어떻게 다를까? 막 이거 왜 많은 예들이 있어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또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어감이 비슷한 게 우글거리다가 있어요. 우글거리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구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떤 하찮은 것들의 어떤 집합체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거든요. 네, 좀 냉소적이고 기분 나쁘지 않는 냉소적, 약간 비아냥거리는, 기분 좋게 가볍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가 1,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조선일보에 1, 2년 전입니다. 한덕수,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배시시 웃었다? 한덕수 어쩌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어쩌구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나무위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쭈 제법인데 그래서 유래된 말로 뒤에 구리구리한 느낌의 명사형 의미 구리가 붙어서 어쭈는 제법이지만 이시 구리구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예. 요거 근데 저는 요거 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은 괜찮아요. 이 전 단계에 뭐가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느낌이 왔거든요. 구리라는 말을 보고. 예.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은 첫 번째 이게 있습니다. 구럭한이라는 제가 명칭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개도 드린 것 같습니다. 구럭한이라는 것은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옛날 왕들의
모임이에요. 그래도 봉분을 쓰고 큰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경주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대령원 이래가지고 모여 있잖아요. 대단한 풍경이 있어. 그런 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쪽에도. 중앙아시아에도 그걸 구르칸이라고 부르는데, 구르칸, 칸은 임금이잖아요. 왕이니까 됐는데 구르가 뭘까? 제가 말한 오늘 구리의 의미, 여러분이 느끼시는 구리의 의미, 하찮은 것들의 집합체, 그죠? 어쭈 제법인데 이거잖아요. 어쭈 하찮은 것 제법이네. 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본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구리다. 여기서 구리가 구르칸하고 저는 닮았다고 보거든요. 뭐냐? 구르는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게 왕들의 무덤인데, 왕들의 공동 묘지라는 뜻이구나. 구루는 모여 있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서로 교차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르칸은 뭐냐? 우리말로 대왕릉이에요. 대왕릉. 큰 왕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구루가 그루핑이다. 모여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금나라. 자, 우리 만주족이죠. 우리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금나라가 처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금나라는 쇠금자 금나라입니다. 그죠? 처음 이름을 지었을 때 만주말로 아이신구룬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신은 금입니다. 아이신. 아이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알은 앞에 알입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신이 주요 어근이에요. 신이나 친이. 예. 됐고, 그 다음 구룬은 뭐냐?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이신 구룬, 나라. 구룬, 구리다, 구럭한의 구러, 뭘 의미합니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한 단계 진보됐다고 봅니다. 모여 산다는 표현이 들어있구나. 우리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하여튼 한 체계로 통합시켰다는 의미가 있구나. 구룬이라는 말에는 부속 국가들을 떨궈 모아서 내가 한 통치 체계로 넣었구나. 그게 금나라가 한 짓이잖아요. 만주에서 나라를 세울 때 보통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힘을 더 강대하고 내 밑에 두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같이 왕이 있던 시절에는.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모인다는 거구나. 그럼 어째 구리 우리가 쓰는 구리의 표현하고도 맞다. 우글거리는 것도 우르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또한 이게 서양의 표현으로 가면 또 구루라는 말을 써요. 구르칸의 구루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구루라는 표현을 저는 분명히 이것은 시베리아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넘어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그냥 최고인 사람, 전설로 남은 사람을 구루라고 하잖아요. 구루. 밑에 추종자들이 막 생길 정도로 약간 살짝 안 좋은 분위기로 쓰이죠. 그 구루도 여기서 왔다고 봅니다. 즉, 그 구루는 이 구룬 또는 구리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보통 그들이 모이게 되면은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요. 어떤 지배자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아니면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밀려오거나 내지는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있거나 그걸 구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어쭈구리의 구루는 해결이 됐거든요. 예.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투바공화국 수도인 키질의 이름을 그 어원을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며칠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죠. 세르게이 쇼이구는 투바 공화국 출신입니다. 투바는 우리하고 엄청 비슷해요. 그 풍경도.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역이고, 그 특정 지역에 이 투바 공화국 중에서도 외진되는 가면은 제기차고 있어요. 제기차고. 저는 제기차기 놀이를 외국에서 본 적이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야, 많은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거기 출신입니다. 쇼이구가 쇼이구의 딸이고, 쇼이구의 아버지는 투바 공화국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주민 지금 36만 40만 명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아마 러시아의 백인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되면서 지금 쇼이구의 얼굴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고,
이게 투바 공화국 여인들의 전통 복식입니다. 중국하고 만주족, 뭐 현재 중국 옷이 사실 만주족 옷이거든요. 그것과는 좀 다르죠. 남자 옷은 비슷한데 여자 옷은 좀 달라요. 다르고 제 눈길을 끈 것은 머리 위에 쓴 저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요즘 없어진 것 같은 옛날 학춤이 있었습니다. 학춤이. 학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학에 뭐랄까 거동을 신용을 내는 그런 춤이었는데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다 신을 새를 하늘과의 전령으로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전령으로서 존중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벳에서 가면은 조장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노천에 그냥 꺼내놓죠. 그래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파먹게. 자, 충분히 그들이 다 먹고 뭐 뼈 정도만 남았겠죠. 그때 거두어서 묻는 건데 그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고 우리도 새를 존중하는 소떼라는 문화가 여러분 다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옛날 투구랑 라인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보면 투구 위에다가 봉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봉이. 그래서 장군이 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투구가 그래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목이나 귀를 가리는 그 덮개가 있게 되고 거의 비슷해요. 투르크계 갑옷 지금 터키 그들은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강성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구도 이런 모양이에요. 예. 자, 여기 사람들은 말은 인종적으로는 투르크계입니다. 언어도 그래요. 우리처럼 교차어예요. 언능, 가이, 널 이런 걸 붙여서 말을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써요. 그 중에 그 흔적이 일부 유럽으로도 건너가 있는 게 있거든요. 중국말하고 많이 달라요. 일본말도 당연히 우리처럼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일본말 좀 배워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교착어에 갖다 붙여가지고 뒤에 접속을 시켜서 다양화시키는 표현 방법이 훨씬 더 많아요. 가지수가. 예, 그래서 표현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런 감정에 또는 논리에 수요가 우리 언어의 역사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착어 중에서도 누구도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교착어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발달된 형태다. 이렇게 감히 저는 의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파도 우리 감정의 깊이를 못 따라와요. 정서의 깊이를. 그게 지금 한류를 통해서 이제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한류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되니까 엄청난 파급력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통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감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우리 말에 녹아있는 것이에요. 한덕수 우쭈구리처럼. 예. 자, 이들이 투르크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투르크계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뭐라고 할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서방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부 다 중국 기준으로 봐주잖아요.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이게 오류입니다. 모순이고. 투르크 지금 터키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우리나라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DNA 조사 같은 거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걸 투르크계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투르크계 지금 터키 사람들도 원래 여기 살았었어요. 중앙아시아 자신들의 탄생 설화를 보면은 민족 설화를 보면은 알타이 산맥에 늑대가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타이 산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돼서 강성한 세력을 형성했다가 그 다음 적이 되는 거잖아요. 강성해지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쫓겨나고 하다가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게 한 1000년쯤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페르시아계와 아랍계하고 막 섞이면서 말도 섞이고 인종도 섞이고 그래서 지금 투바에 사는 이 사람들하고 원래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르크계를 투바계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은 여기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 우쭈구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밑에 철자가 있으니까 여기 적었습니다. 우쭈구리. 그렇죠. 이거는 영어 세계 공통적으로 이 발음을 읽었을 때 비슷한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단어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우쭈구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쭈구리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더더욱 더 그래요. 우쭈구리가 뭐냐? 성지 순례자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지배하에도 있었고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하에도 있었고 몽골족 아니에요. 현재 몽골의 풍습이 많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긴 했지만 몽골족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쭈구리인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아랍에 보면은 그 순례 기간이 있잖아요. 순례 기간이 한 군데 모이면 뭐 엄청난 인파가 모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티베트 불교의 불타버린 흔적만 남아 있는 사원에 모여서 거기에 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국에서 모여온 순례자들이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연대감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천막을 친다는 부분이 아시겠죠. 지금도 우리도 보면 오체투지 같은 거 하는 거 보잖아요. 티베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라사로 와서 막 그 반 그린 상태에서 막 모여 있잖아요. 신심은 투철하고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색이 아름답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다 모여 들어오는 거죠. 꾸역꾸역. 그리고 한 며칠간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노래 듣고 요즘 우리도 뭐 도파민인가 하는 그 비트박스 유명해진 거 저도 봤습니다. 그 저음 내는 그게 몽골이나 투바의 그 트로트 싱잉이라고 이 밑에서 울리는 소리 내는 게 있거든요. 서브우프처럼 그런 것도 즐기고 춤도 즐겼다. 그게 우쭈구리예요. 야, 구리는 설명이 됐죠. 우쭈구리. 이 말이 왜 우리말에 흔적이 남아있을까? 예. 우글우글 모여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고 훌륭한 척하는 것 같은 모임인 걸로 지금 단어가 용례가 발전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쭈구리를 알고 싶으면 투바에 가서 우쭈가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그것은 이제 얼마 전부터 1999년부터 25년 정도 된 행사고 밑에 나담이라는 행사는 몽골 다녀오신 분들, 몽골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행사이실 거예요. 저게 씨름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하는 그겁니다. 좀 전에 보신 우쭈구리하고는 달리 훨씬 활동적인 유목민들끼리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실제 우리말로. 네, 그걸 나담이라고 해요. 자, 나담도 있고 나담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할까, 좀 단오는 날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고 추석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우쭈구리는 성지순례 느낌이다. 예. 자, 여기서 깊은 우리와의 어떤 연대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디서 제가 이제 이번에 괜찮은 정보들을 좀 알게 됐는지 하면은 피크 바이저라고 해서 그 동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높은 산들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악가들을 위한 사이트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현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현지의 민속 같은 것을 현지 말로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살려서 그것을. 자, 이게 볼까요? 이것도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것도 아마 저기 그 투바 공화국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산꼭대기 이런 모습이 있다.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고 티벳이나 중앙아시아 곳곳에 가서라도 이런 모습이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선앙당 나무랑 똑같고 등산로 초입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탑쌓기. 그 위에 선앙당 나무에 걸어놓는 오색천, 오색으로 딱 정해져 있죠. 예, 오방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원을 비는 것을 꽂아놓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산꼭대기를 산과 신과 소통하는 곳, 산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도 그대로 있죠. 웬만한 산에 산신령 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겨요, 산신령이. 자, 이 문화의 뿌리가 어딜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소통하는 곳이고, 저것을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불을 지핀다. 그죠? 그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피는 불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탈릭체로 눕혀놓은 게 그들의 발음입니다.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잖아요. 산이라고 그러고, 저기 돌기둥, 탑 쌓고 위에 기둥 박아서 나무까지 걸어놓은 곳을 오화라고 그런다. 이거는 몽골에도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전체를 산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우리말의 산과 같은 거예요. 매산자 옆에다가 사람인자 변을 쓰면 어찌 됩니까? 신선선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산이란 말에서 신선이라는 말, 신선이 같은 말이다 원래는. 산이다. 샤머니즘 할 때 샤안, 그 샤안도 이거다. 샤만이잖아요. 원래 샤안이에요. 샤안. 그게 또 투바 공화국에 있는 아주 외딴 지역에 있는 산맥 이름이 샤안입니다. 그건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란 발음도 여기서 등장했다. 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을 지칭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오대산, 설악산, 어쩌고산 전부 다 산이잖아요. 여기는 다양해요. 별칭을 붙인 거예요. 산이라는 보통 명사를 붙인 게 아니고 뒤에다가. 그 중에 보면 이 샨이 있어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산을 산이라고 붙였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이런 산은 특별히 그런 산만을 산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모든 산을 산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산이라는 의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한다면은 산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을 지금 2025년 현재에도 그 뜻을 제일 많이 폭넓게 수용하고 실행에 옮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웬만한 등산로 입구에 산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탑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 평평한 곳에서는 그나마 가장 크고 큰 나무를 산의 대체물로 삼아요. 거기다가 이런 치장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손을 매달죠. 즉 산에 대한 어떤 산을 통한 신과의 교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체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아마 국민 숫자 대비 산에 가는 비율, 등산객 비율 우리가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산에 다녀왔을 때 우리가 새롭게 충전되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라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위에 있는 게 키르기스탄 국기하고 키르기스탄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국장의 내용을 보면은 밑에 아사달 문양이라고 이러면 검색하면 다 나오십니다. 저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발견되는 건데 고조신의 문양이라고 중국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부분, 아사달 문양을 보고 저게 구름이니 밑에 불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산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떠 있고 구름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구름은 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산 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해예요. 산에서. 이게 핵심이죠. 구름은 산에 가면 있는 거니까. 산이 우리 문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이. 지금 쿠다라도 산이죠. 아사달도 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과거에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50년 사이에 확 녹아요. 우리 인류 한 2만 년 전이나 그때. 그래서 전 지역에 홍수가 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났어요. 엄청난 저지대가 전멸했어요. 그때까지 문명을 시작했던 곳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고 그 이후에 문명이 새로 웅투어서 나올 때는 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한파가 우리나라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다. 예, 밑에 이제 문양에 따라서는 이걸 불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불꽃은 아니고 산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왜? 상형 문자에 나오는 매산자의 초기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왕관처럼 생긴 거 저게. 근데 키르기스탄 파미르고은 바로 위에 있죠. 볼까요?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거기는 호수가 많습니다. 무슨 콜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꼴이죠. 꼴. 카라콜. 가라꼴이잖아요. 산이 흰 산이 있고 흰 산, 밝은 산, 백두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해가 떠오르면서 세상에다가 밝음을 쫙 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가 중요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사달 문양 더하기 새잖아요. 우리는 3조고가 있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를 문화 체계를 우리 사상 체계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저 해가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반쪽이 나면서 해와 달이 돼요. 음양으로. 그러면서 달의 위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문명하고 우리 쪽에서 온 문명이 부딪히면서 섞이는 겁니다. 마찰을 막 일으키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 자, 저는 세계에서 굴렁쇠 놀이를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한 10살, 11살 정도까지 그 당시 시골 살았습니다. 이런 걸 갖고 노는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없었고 이거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빌려다가 해본 적 있습니다. 여기는 파미르입니다. 파미르 공원. 네? 아이가 굴렁쇠 놀이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뿌리에 관련돼서 재미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제도권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한덕수의 우쭈구리에다가 기여를 하는 세력들이죠. 네, 예. 자, 요번에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위로 다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저항하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관련된 다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